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정은 가치평가 기초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에 2017년도에 이제 그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평가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독자로부터 이제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실 것들은 요 강의 요약부분에 다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주요 그 독자나 이 수강생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현재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치평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평가 강의와는 좀 다르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엑셀에서 가치평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저와 같이 하나하나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기존 강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한 10년 이상 있고, 제 소개를 또 잠깐 소개한다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고, 그 이후에 뭐 STX나 일진 이런 기업에서 주로 M&A 업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CFA 레벨 3 시험을 이제 패스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석사를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MBA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다양한 이제 학문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M&A나 그 기획, 투자,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 뭐 내부 컨설팅 같은 업무, 실무 업무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실무 업무와 그다음에 저의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제가 이 책을 집필했고, 이 책들은 주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쉬운 것들 위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존 강의하고 계속 다른 점들은 말씀드리면 엑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DCF 모형을 만들었고,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회계 분석하는 거를 같이 해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산업 분석. 이제 경제나 산업은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될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제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경제가 호황 국면인지 아니면은 불황 국면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경제가 이렇게 업앤다운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점에 있는지 이 바닥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확장기인지 수축기인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지금 가치평가를 할 때 이 기업을 좀 좋게 볼지 안 좋게 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분석을 했고, 산업에 대한 분석은 여기 5포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이 우리가 분석하려는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할 거고, 패스 모델을 통해서 5포스 모델이 갖고 있지 못한 동태적인 변화들을 패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평가에 들어간다면 상대 가치평가를 요 네 가지 위주로만 했습니다. EB, EBITDA에서 이제 M&A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배수고, 이제 PE 배수, PBR, PSR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계산해보고 실제 예제를 들어서 홈플러스 예제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할게 그 추정재무제표로 작성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DCF 모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해야 되는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하려면은 추정재무제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작성 안 해도 프리캐시 플로우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M&A를 하는 경우에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본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그다음에 주요 과정들이 바뀌면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면은 꼭 요 추정재무제표를 이제 추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실무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야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재무제표를 이제 PL, BS, 캐시플로우 순서로 해가지고 엑셀로 저와 같이 하나하나 수식을 넣고 가정을 넣고 해가지고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 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할인율입니다. 가치평가를 하려면 할인율, 자본비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타인 자본비용을 계산할 거고, 이 타인 자본비용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회사의 신용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신용도에 맞는 이자율을 바탕으로 계산할 거고, 자기자본 비용도 좀 계산할 것입니다. 자기자본 비용은
그 CAPM이 지금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CAP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타라는 개념만 알아야 되는데, 베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를 본인이 직접 추정하거나, 혹은 베타를 이제 그런 금융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베타를 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에서는 한번 회계 분석을 통해서 베타를 직접 추정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APM도 여러분과 같이 엑셀을 통해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회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베타를 한번 추정해서 CAPM을 추정하고, 이자율 가산 모델, 3년인 모형,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주로 요 두 가지 CAPM이랑 이자율 가산 모델이 이제 초점이 될 거고, 3년인 모형은 실무에서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잠시 훑고 이렇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FCF를 이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추정하고, 그다음에 왁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할 것입니다. 기업 가치 산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기업을 사고 팔 경우에 NPV가 얼마고 IRR이 얼마인지, 즉 투자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NPV, IRR 수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즉 LBO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터치를 할 거고, 또 실무에서는 NPV보다 IRR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NPV하고 IRR을 기존의 재무관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자본예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론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저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엑셀을 통해서 NPV하고 IRR을 계산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회수기간도 있지만, 회수기간은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총 14강의로 이제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이 이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의 대부분의 내용을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치 평가가 실제로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계산하고, 그다음에 가치 수식을 만들고 천천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고, 회계나 재무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낮은 부분, 나 회계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재무를 잘 모르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회계에 대한 개념, 재무에 대한 개념을 계속 보충 설명하고, 강의 노트가 별도로 제공되고, 제가 만든 샘플 그 추정재무제표하고 왁, 기업가치 한 것도 같이 제공되고, 더구나 이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에 있는 그 샘플 예제들이 율곡 출판사에 자료실에 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하나씩 강의를 보시면서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가치평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과정이 기초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포함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전부 다 가치평가 전문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